대표적인 게 여자 아이돌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했다. 사실 이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1학기, 2학기 성적들을 토탈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래프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는 K-POP 1타 강사 최강호, 오늘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2022년 여자 아이돌 2학기 성적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뭐 등수를 나눠서 뭘 보자 이거보다는 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한번 예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대표적인 게 여자 아이돌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했다. 그리고 걸출한 여자 아이돌 신인들이 대거 나왔다.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뿜어져 나온 여성 아이돌 그룹의 약진이 이젠 아예 이 시장의 대세가 되면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단순히 뭐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K-POP 시장을 다 아울러서 여자 아이돌의 화력이 두드러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2022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2년 하반기의 기준이 6월 여기 보면 24일 나연 앨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반기를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여성 아이돌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각광받으니까 어때? 기획사들이 대거 자신감을 갖고 여자 아이돌을 갖고 있는 기획사는 어때? 대거 앨범들을 냈어. 그러니까 앨범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왔지. 굉장히 잘된 여성 그룹만 보니까 여기에 장밋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앨범을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처음 시작을 알리는 나연 솔로 앨범 팝, 이게 6월 24일 날 발매가 됩니다. 이 솔로 앨범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7일 날 프로미스 나인, 우리가 항상 응원하는 바로 그 그룹이죠. 뭔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그 그룹. 이 프로미스 나인의 성적은 어떤지 우리가 또 세세하게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미의 열이 올라요. 자, 이 앨범은 이제 싱글로 나와서 알지만 선미 앨범들이라는 건 그냥 팬덤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모든 리스너들한테 사랑받는 곡이 많잖아. 선미, 이 가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만큼 서클 차트 갤러리를 가장 열심히 보는 K-POP 가수 중에 한 가수가 누구야? 선미야, 선미.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서 아마 가수들 중에서 이만큼 데이터를 많이 하는 가수가 있을 것이냐,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자세하게 좀 분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에 우주소녀가 나왔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한 방 걸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에 그 우리가 주목했던 그룹 에스파가 나왔죠. 걸스. 요 앨범. 근데 뭐 SM 아티스트의 특유의 어떤 그런 특징점이 뭐야? 피지컬 앨범은 많이 파는데 디지털에서는 좀 아쉬웠다.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청아가 나오죠. 청아가 사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참 이게 주춤을 했었어요. 스파클링이란 요 앨범은 어떤 결과를 했는지 그 성적 발표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의 스니커즈, 진짜 열심히 하는 걸그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걸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지만 이때 성적이 어때? 좋았어. 한참 좋았다가 하향세를 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돼. 근데 이치는 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특장점이 없이 애매하게 한 중간쯤 있어서 뭔가 좀 항상 아쉬운, 잘하고 실력 있는 그룹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그룹, 스테이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면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앨범이죠. 뉴진스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성적이 좋다. 왜냐면 성적 좋은 학생들을 선생님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뭐 요즘에 SNS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하이보이 춤 따라하는 사람 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팬덤들 사이뿐만 아니라 대중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 뉴진스가 뉴에 들어간 거야. 청바지 그 염색하듯이 싹 스며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주목하는 아이돌 솔로도 최애나 정사는 혼자 받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을 거다. 그런데 성적이 좋아. 그래서 우리 예나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소녀시대가 다시 결성을 해서 Forever One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와서 이때 반응이 좋았죠. 그때 이 그룹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나와서 주춤한 것 같았지만 역시 소녀시대는 저력이 있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시대가 나는 최고의 여성 걸그룹, K-팝 씬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그룹 뭐냐? 블랙핑크, 핑크베노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이사 나왔는데 성적이 어땠는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막 저 8월이 사실 굉장히 더웠잖아. 더운 만큼 우리 시장도 엄청 뜨거웠다고 볼 수 있지. 여기 봐 지금 뉴진스 나왔지, 소녀시대, 블랙핑크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아이브가 나왔어. 2022년 한 해는 뭐 아이브의 해다. 독보적인 1위가 아니고 아주 치열했던 시장에서 1위였기 때문에 사실 더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그거에 정점을 찍은 앨범이 뭐야? 그게 애프터 라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6일 날 트와이스가 이제 앨범을 냅니다. Talk That Talk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트와이스가 재계약을 해서 이제 앨범을 냈는데 여러 가지 관심들이 쏠렸죠. 근데 역시 트와이스는 트와이스다. 뭐 이런 성적을 좀 났던 걸 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되면서 엠믹스 다이스라는 어떤 앨범을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사실 2022년도 아주 이 앨범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앨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레드벨벳의 멤버인 슬기가 이제 솔로를 냈죠. 요 노래들이 음원 차트에서 괜찮았어.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옵니다. 2022년 10월 마마무가 일렐라 이렇게 해서 앨범을 냈어요. 이 아시겠지만 마마무는 대중친화적인 아이돌이라고 봐야 되잖아. 워낙 보컬 실력이나 무대 퍼포먼스가 좋았고 개별의 역량들이 아주 뛰어난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중견 그룹을 할 만큼 이제 짬밥이 이제 오래됐지. 10월 11일 날 드림캐쳐가 나와요. 요때 드림캐쳐가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이 좋아서 이 시장 전체적인 그래프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케플러가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전에 나왔던 첫 앨범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아냐 다를까 여기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성 아이돌 걸그룹 뭐 누가 있냐 하면 이 여자아이들을 빼놓고 얘기를 못한다. 굉장히 도약을 했고 엄청난 기대를 받아서 빅히트를 했죠. 그리고 나왔던 이 누드라는 앨범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 10월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때는 이렇게 막 다들 칼을 물고 나온 거야. 이렇게 내가 1등 하러 나왔는데 1등 못하고 2등 한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처럼 반에서 20등 안에도 못 드는 사람들은 2등 하면 잘한 거 아닌가? 쟤 왜 이렇게 열받아 있지? 이런 느낌이 여기 르세라핌이라는 거지. 10월 달까지 끝내고 11월 말쯤에 뭐가 나옵니다. 레드벨벳 나옵니다.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이 그래프권에서는 기본은 무조건 친다. 그 걸그룹이 누구냐? 그럼 이 레드벨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29일 날 카라가 다시 재결성을 하게 됩니다. 앨범을 내면서 뭐 엄청나게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뭐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찍고 많이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앨범도 팔고 음원도 팔았는데 역시 카라는 팬덤도 팬덤이지만 아이돌 처음에 시초가 됐던 그때 시대에 활동했던 데에서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머금고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성적이 괜찮았어. 뭐 카라가 이후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결성, 어려운 상황에서 재결성해서 나온 성적치고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자, 11월까지는 이랬습니다. 아까 봤지만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나온 걸그룹들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뭐 전 컨텐츠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 Y축은 뭡니까? 앨범 판매량. 앨범 판매량 뭐 다 피지컬 앨범 판매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가 기준입니까? 팬덤의 어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체다. 제가 이렇게 누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래프에 포진되고 있는 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팬덤형 아이돌이다. 반대로 해서 X축은 뭡니까? X축은 이게 일간 최대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하루에 한 번 듣든 100번 듣든 그 들은 사람들의 명수를 다 세서 몇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무슨 뭐 팬덤 스밍 총공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자기적인 어떤 트래픽이 아니라 정말로 디지털의 인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 그게 뭐야? 일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에 대해서 X축으로 해서 자, 이건 뭐야? 음원 성적들이 좋은 가수들이 누구냐? 반대로 얘기해서 뭐야? 이런 대중 친화적인 단순히 팬덤들만한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곡이 대중한테 먹혀서 대중이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들만의 세계. 여기서 이제 피 튀기게 하면서 이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궁극적으로 여기로 좀 가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앨범 판매량도 높고
일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도 높은 그런 아이돌을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완성형 아이돌.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세상이 이 세상인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그냥 보세요. 봐도 느낀 게 뭐야? 여기 그냥 다다닥이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치열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지. 정말. 왜냐면 50만 장 기준으로 뭐 50만 장 가까이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모여 있잖아. 여기서 막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이 옆으로 가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덤 형태는 걸그룹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음원 쪽으로 보세요. 음원 쪽은 X축이 확실히 여성 아이돌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그마해진 이유가 뭐야? 뭐 이런 분들 때문이죠. 여기 뭐 할 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그래프를 크게 늘려놨다.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뭐 했던 이분들을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들만의 리그. 자, 요 리그를 우리가 확대해서 누구누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 시작. 어우, 좋아. 타이밍 좋아. 싱크 좋았어. 여기서도 이제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뭐야?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신인 걸그룹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짱짱한 그룹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탈출하기가 쉬워, 어려워. 뭐 이들이 앨범 내면서 그냥 내겠니? 그래서 대단한 노력을 들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서는 50만 장 기준으로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0만 장에 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엠믹스. 근데 엠믹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1집 첫 번째 앨범은 한 여긴가가 있었을 거예요. 여긴가. 엠믹스 첫 번째 앨범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 여기로 갔다라는 거야. 아, 엠믹스는 잘한 거야. 사실은 이렇게 신인이 가는 거 맞아. 처음부터 나와서 막 다 1등 찍고 초토화시키고 이거는 사실 꿈이고, 발전하는 모습이 맞지. 앨범 판매량도 늘었고, 또 가장 고무적인 게 뭡니까? 음원 성적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에 메가 히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다만 음원 성적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이쪽으로 끌어올렸어, 엠믹스가. 그래서 사실은 신인 나온 그룹 중에서 3대 트로이크라고 하잖아. 뭐 아이브하고 뉴진스하고 르세라핌, 요런 이제 진짜 대단한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걸그룹들이 많이 나와서 이 엠믹스의 퍼포먼스가 조금 약간 퇴색돼 보이지만 상당히 잘한 거다. 충분히 그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케플러, 우주소녀, 드림캐쳐. 이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팬덤용 아이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음원이 굉장히 좀 아쉽지. 이렇게 팔았던 팬덤용 아이돌이 이렇게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왜냐면 팬덤들 타겟팅으로 뭔가 계속 했을 거라고. 이거를 갑자기 대중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이 시장을 더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케플러가 이 지금 팬덤용 아이돌 요 안에서는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우주소녀도 뭐 이 정도 순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드림캐쳐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 그룹들은 이제 계속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그 다음 앨범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슬기, 최애나 솔로 아닙니까? 솔로? 여기 보면 1일 유니크 리스너도 5만에서 10만 사이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앨범 판매량도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10만 장이 넘고 뭐 20만 장이 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로서 이 정도 판매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 슬기 어차피 뭐 레드벨벳이라는 기본적인 네임드가 있지 않습니까? 최예나는 사실 이렇게 솔로로 이 정도 계속 성적을 낸다,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수를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엠믹스, 스테이시, 프로미스나인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여기 마마무, 청아, 카라, 선미는 어때? 확실하게 앨범 판매량은 저조하거나, 뭐 선미야 이거 디지털 싱글이어서 점점 아예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가 치더라도, 여기는 보통 뭐야? 음원 쪽의 강세를 보이면서 앨범 판매량 없는 소위 말하는 대중형 아이돌이라면, 여기 나오고 있는 여기 스테이시 요 군이 이렇게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세 그룹을 뽑아라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엠미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스테이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 이쪽쯤에 갇혀 있는 거야. 컨셉을 정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음원도 뭐 아예 이렇게 그냥 얘네들처럼 그냥 앨범만 많이 팔면 거기에 딱 총력으로 하는데, 스테이시 나오면 음원도 좀 돼. 음원도 되는데 앨범도 좀 돼. 그러니까 이게 팬덤용 아이돌도 아니고 대중용 아이돌도 아니고 뭐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그런 방향성은 맞잖아. 근데 이제 뭐야? 수치가 조금씩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시가 이제 또 뭐
최근에 또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이제 또 새로운 앨범을 와신상점 준비하고 나온답니다. 이제 이렇게 가기를 저희가 또 희망을 하고 잘 되길 좀 바라고. 프로미스 나인도 뭐 똑같아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을 기획사나 가수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프로미스 나인 팬들이 좀 열심히 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 정예 느낌이야. 그 열심히 여기를 응원하는 팬덤들이 있는데 팬덤 규모도 좀 커져야 돼 여기는. 더 열심히 해서. 뭐 여기도 지금 뭐 잘한 거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타 강사, 우리 최 강사가 찝는 완성형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수 셋 누구냐? MX, 스테이시, 프로미스 나인. 거기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원들의 강자 누구냐? 대중형 아이돌은 누구냐? 뭐 마마무는 어떤 그 대중형 아이돌을 대표하는 보컬이고 사실 아티스트지. 그냥 아이돌 가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그냥 보컬 정말 잘하고 무대 정말 잘하는 그런 가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청아도 이 최애나 슬기 이렇게 솔로들이 나오지만 솔로의 어떤 동목이 되는 가수 아니겠어요 이 가수가? 근데 이 가수가 여기 보면 15만 20 계속 뭔가 솔로 가수가 주는 그룹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포메이션에 대한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긴 있지. 음원에서도 다운된 건 맞아. 중요한 건 청아가 앨범을 내면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고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또 한번 대중 코드에 맞는 걸 딱 걸리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카라 보세요. 카라가 청아보다 더 성적이 좋았어. 역시 짬밥은 무시 못한다. 그리고 이때 나와서 모든 그냥 이런 뭐 재결성 가수들 옛날에 뭐 향수의 그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가수도 많았는데 성적이 이만큼 나오는 가수가 많지 않아. 그것도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음원 차트에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내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 이제 카라를 음악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미야 뭐 대표적인 음원 차트형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콘텐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 누구보다도 차트 그래프를 연구하는 가수 우리 선미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2023년 올 한 해에도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여기 섹터들을 좀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팬덤형 아이돌부터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만 장을 넘었던 여기는 뭘까요? 레드벨벳.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요 분이 거의 뭐 200만 장을 훌쩍 넘기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작았죠. 레드벨벳이 기존에 했던 그런 퍼포먼스보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레드벨벳이 항상 팔았으니까 그죠? 레드벨벳이 한 요 정도로 팔고 음원도 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벨벳의 성적은 뭐냐면 아주 극상은 아니고 항상 상위권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꾸준한 우등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성적을 내더라도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요 위 또 누굽니까? 이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가 JYP에서 재계약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의 이제 팀이 해체되고 이럴 때는 뭐 결과가 안 좋고 진짜 시장이 안 나왔을 때는 그런 경우인데 트와이스가 이렇게 뭉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트와이스는 아직도 한참 갈 수 있다는 거지. 이 그래프 뭐 여기 보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레드벨벳, 트와이스 이런 걸그룹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K-팝 시장을 진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글로벌리하게 히트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들의 초속 가운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신인 걸그룹도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사실. 뭐 이런 훌륭한 가수들 그리고 우리 또 K-팝 어떤 역사상에서 의미가 있는 가수들이 계속 이렇게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설명을 뭐 선미까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근데 진짜로 뭐 대중용 아이돌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음원 차트에서 눈에 딱 띄고 야 여긴 정말 잘한다 이런 가수들이 이렇게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대중용 아이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본다면 자 여기 누가 있습니까? 트와이스 나연이요. 자 이게 한 53만이 50만이 넘는다는 숫자인 거지.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숫자인 거지.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 솔로가 처음 나왔는데 뭐 잘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 근데 뭐 어느 정도 잘 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고 롱텀하게 사랑을 받았어. 트와이스 완전체가 아니라 솔로로 나와서 이런 성적들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연은 사실 트와이스 멤버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솔로 아티스트로서 향후의 시장에서 엄청 어필할 수 있다. 이게 보여주는 앨범이 이번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뭐 다시 봐도 이 결과는
정말 놀랐다. 이 소녀시대 그래프를 상세하게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때도 이게 지금 뭐야? 처음에 발매하자마자 이 처음부터 순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주춤했었어. 그러니까 이 소녀시대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찰나에 꾸물꾸물 올라가서 이 성적을 낸 거지. 그러니까 소녀시대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소녀시대지 소녀시대 GGG 이런 게 언제야? 2010년 전의 얘기야. 지금 몇 년도? 2023년도잖아. 얼마나 대단한 그룹이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음악을 냈는데 대중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 레드벨벳 대단한데 여기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요 위에 거는 뭡니까? 이게 뉴진스입니다. 이 뉴진스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팬덤용 아이돌 쪽으로 처음에 진입한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가 먹혔어. 결국은 뭐냐면 이 뉴진스 멤버 하나하나의 인기와 유명세를 해서 팬덤빨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순전히 뉴진스의 음악 자체가 대중한테 완전히 먹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지금도 음원 차트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대중한테 먹혔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좋은 거야, 확실한 건. 음악이 확실히 좋아서 이런 음악이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셉들이. 그 뉴진스가 이후에 또 이제 활약을 하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하는 거고, 이때 이렇게 50만, 60만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 이후의 앨범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형 아이돌 섹터를 설명을 할 텐데, 솔직히 요런 느낌. 요 느낌은 뭐 나연이나 뭐 뉴진스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완성형 아이돌이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가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하나하나씩 봅시다. 어떤 가수입니까? 르세라핌. 르세라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앨범도 팔았고 그 다음에 음원도 이제 굉장히 올라왔어요. 르세라핌의 전 앨범을 우리가 마지막 차트에서 비교 분석을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르세라핌이 처음 앨범도 잘 됐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두 번째 앨범에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야. 안티프라질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전교 3등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전교 한 300등 하는 애가 전교 250등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쉬울 수 있어. 무슨 말이겠어? 그만큼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놓으면 거기서 한 등 올리기가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잖아. 근데 르세라핌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좋은 퍼포먼스를 냈어. 뭐 르세라핌이 이때뿐만 아니라 2023년에 앨범을 낼 때도 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대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수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있지. 개인적인 어떤 팬심이 좀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있지가 스니커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생은 있지는 어디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대중형 아이돌로 데뷔했던 애들이야. 왜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역시 JYP구나 라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주춤했었어. 아마 그때 멤버들이 그때도 되게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도 어떻게 엄청 열심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속 앨범 내고 계속 도전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완성형 아이돌 섹터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이 엠믹스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있지는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완성형 아이돌 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판매량 봐봐. 판매량 지금 있지가 얼마야? 있지가 80만 장 팔았잖아. 80만 장. 그지? 밀리언셀러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있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사실 JYP라는 회사 자체가 알겠지만 피지컬 앨범을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 뭐야? 스키즈도 그러지. 여기도 그러지. 뭐 엠믹스도 그러지. 이제는 확실히 그 피지컬 앨범 세일즈에 JYP의 포션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다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JYP 계속 올라가잖아. 그거 그러지 말아야 돼. 자, 뭐 있지 뭐 그런 거고. 그 다음 앨범 한번 봅시다 또. 여자아이들. 자, 여자아이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자아이들 요 앨범이 뭐죠? 여기 있을 거야 아마. 톰보이가 여기 있을 거야. 여자아이들은 설명을 했지만 톰보이 때부터 뭐야? 음원 차트를 강타를 했어. 여자아이들이 앨범이 내면 대충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여기 대중형 아이돌로 퍼포먼스를 쓰는 최상단에 항상 여자아이돌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여자아이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야? 앨범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팬들이 기획사분들을 욕하죠.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 뭐야? 여기는 다 이제 끝장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더 견고한 완성형 아이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여자아이들은 다른 여자 걸그룹과 다르게 여기 소연이라는 친구가 프로듀서 직접 하잖아. 자기가 음악을 만들잖아. 그리고 그 음악들을 소화내잖아. 이런 게 가치가 있어. 마치 빅뱅이 그렇게 해서 오래 가고 그들의 음악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여자애들 요렇고 그 다음 가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에스파. 역시 SM 아티스트의 전형이죠. 피지컬 앨범 세일즈가 압도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게 압도적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걸그룹이 이만큼 찍는다는 건 비단 4, 5년 전에는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치야. 그 수치를 어떻게? 에스파가 찍었어. 이거를 무슨 뭐 기획사빨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른 뭐 분들이 뭐 이렇게 악플도 달고 그러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게 공식적으로 서클 차트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퍼포먼스를 냈다는 게 어디야? 이거 그 다른 데는 뭐 그게 왜 못 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SM은 기획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들의 마케팅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계속 얘기하면 뭐야? 음원은 기대치보다 이 정도로 음원을 성적을 이 정도만 냈어도 여기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가수가 됐을 뻔했지.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다. 음원으로 좀 더 대중적으로 가고 하면 이게 SM 가수 특징이 뭐냐면 앨범은 보기 좋고 대중적으로 어필하든 안 하든 기본 빨이 있잖아. 거기서 이게 이쪽으로만 좀 더 간다면 어때? 완벽한 완성형 아이돌이 탄생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 아이들이랑은 좀 비견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피지컬에서 오는 거고 여기는 음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야. 그지? 대중에서는 인지도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에스파는 뭐야? 그래서 앨범을 많이 파는 이유가 뭐야? 멤버들이 SNS가 보면 짤이 무지하게 많아. 뭐 너무 이뻐요. 뭐 이게 엄청 그러니까 스타성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앨범을 이렇게 팔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가수 한번 볼까요? 아이브. 2022년에서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아이브입니다. 사실 더 말할 나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뷔를 한 지가 1년 됐는데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수많은 가수의 꿈이 뭐야? 이거지 뭐야. 아이브처럼 되는 거지. 근데 아이브처럼 되는 건 쉽지는 않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뭡니까? 유니크 리스너에서도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은 얼마큼 팔았습니까? 120만 장 넘게 팔았어요. 야,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죠? 아이브는 뭐야? 대중과 팬덤을 둘 다 잡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멤버를 보면 확실히 스타성 있는 사람도 있고 애프터 라이크라는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 대중적으로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 라이언전 그때 그 콘텐츠 찍으러 가가지고 좀 먼저 들려줬잖아. 듣는 순간에 이거 되겠다 싶더라고. 뭐 라이언전이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냉정하게 좋았어. 솔직히 그때 처음 들었을 때도 노래가 완전히 확 먹히니까 좋다라는 거야. 아이브의 위치는 이런 위치다. 모든 기획사들이 생각하는 팬덤과 대중을 동시에 잡고 싶은 그 니즈를 완전히 충족한 그냥 완성형 아이돌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칭찬하고 올해의 아이브는 어떨 거냐? 올해의 아이브는 변함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만 이 기록을 더 깰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아이돌 가수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다음 마지막 가수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블랙핑크.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래프가 커졌죠? 얼마 판 거야 지금 앨범을? 246만 장. 걸그룹이 200만 장을 넘게 판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 블랙핑크가 한 거야. 정말 대단한 수치고 기사에 보면 뭐 월드 투어 갔는데 뭐 유료 관객이 뭐 150만 명이다. 말이 150만 명이지. 말이 안 되는 수치 아니야. 정말 이제는 K-팝 씬에서는 빼놓고는 아예 얘기를 할 수 없는 가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블랙핑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만큼 상징성이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음원 차트에서는 블랙핑크가 완전히 독보적인 1위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러나 이 가수는 이미 월드스타야. 대한민국의 하나의 지역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이제 아이브도 잘하긴 잘했지. 잘했는데 뭐야?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 에스파도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 여기 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길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말이 그렇지. 해외 월드 투어를 하잖아. 그럼 티켓팅에서 차이가 많이 나.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다른 훌륭한 가수도 있지만 티켓을 팔잖아. 블랙핑크의 티켓 파워를 거의 못 따라가.
그게 되게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활동한 누적 그게 있잖아. 신드롬 같은 게 있잖아. 전 세계적인 얘네들이 보여준 뭐 아우라 이런 게 있잖아. 독보적인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 이게 그런 걸 갖고 활동을 하고 인지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건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좀 바뀔 수 있어. 근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의 인기도는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뭐 팔로워 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SNS 소셜 지수만 보더라도 블랙핑크가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저희 작년에 해외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다 저한테 와서 블랙핑크 봤냐, 섭외됐냐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봤죠. 그만큼 해외에서는 블랙핑크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 이 아이브나 에스파나 뭐 나머지 이렇게 좋은 걸출한 걸그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수치는 되게 이 간격이 멀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 간격은 상당히 좀 멀다. 그래서 갈 길은 아직 멀다. 이 블랙핑크처럼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22년 2학기 성적 발표를 해봤습니다. 성적이 1등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꼴찌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등수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뭡니까? 여기 들어온 이 느낌 뭐야? 특목고 느낌이지 약간. 무슨 말이지? 중학교에서 다 1등, 3등 했던 애들이 모였던 그런 느낌들의 성적 발표니까 여기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팬덤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히 됩니다.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뭐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서로 좋은 음악들을 하다 보면 그 다양성에서 K-팝 씬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도 좀 있고 그다음 팬덤들의 어떤 방향성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1학기, 2학기 성적들을 토탈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래프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파란색 점으로 나타나는 걸 2022년 상반기 이런 느낌이고 빨간 건 뭡니까?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똑같은 가수인데 파란색, 빨간색이 하나씩 찍혀 있는 건 뭐야? 전반기에도 한 번 내고 후반기에도 한 번 냈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걸 보면 알겠지만 자, 그걸 토탈로 해서 2022년을 정리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블랙핑크가 달 떠 있는 것처럼 저기 이게 떠 있고 여기가 약간 달이라면 여기가 무슨 에베레스트산 뭐 이런 느낌이지. 여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고 여기는 갈 수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피지컬 앨범의 기본적인 단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순위만 보면 여기 보면 150만 장 기준으로 해볼까요? 100만 장 해볼까요? 100만 장? 이렇게 보면 대충 우리가 100만 장 기준에서 여기 섹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150만 넘는 건 진짜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K-팝 역사상 여자 아이돌 이런 적이 없어.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50만 장 1등이에요, 1등. 근데 50만 장 파는 가수들이 뭐 엠믹스를 포함해서 뭐 많잖아.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알지만 여자아이들 얘기하면 요게 뭐냐면 요게 누드야. 그리고 요게 톰보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톰보이가 음원으로는 훨씬 더 어필했다는 거야. 대중적으로 톰보이가 더 히트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누드는 뭐야? 그만큼 여자아이들이 팬덤, 형 가수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되게 재밌는 건데 대중의 인기를 끌어서 거기서 팬덤들이 생겨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반기에는 디지털 1일 최대 유니크 리스너 수는 다소 감소됐지만 앨범 판매량에서 높은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수의 어떤 인기도가 더 견고해질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 있을까요? 지금 뭐 여기 그래프는 안 나왔어요. 자, 뉴진스가 여기 있습니다. 뉴진스. 뉴진스는 음원에서 강자인데 알겠지만 우리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OMG 앨범이 50만 장이 넘었어. 그래서 59만 장, 거의 뭐 60만 장 됐다는 거 아니야. 이 가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수야. 여러모로. 얘네들이 어떤 스타성을 보여봤는데 기본적인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 3개월 만에 월드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 그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니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이브 이미 그런 단계에 올라왔다. 다만 이제 아이브에서 본 관점에서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은 음원 유니크 리스너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기본적인 유료 회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지컬 앨범들을 더 판매할 수 있는 단계로 가면 좋다. 플러스 아이브도 블랙핑크만처럼 월드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팬덤들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을 거고 에스파는 뭐야? 조금 더 음원 쪽에 좀 어필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완성형 아이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기 뭐 레드벨벳,
르세라핌도 여기 보면 르세라핌 여기 빨간색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처음에 앨범 나왔던 거고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교 3등 했는데 전교 1등 하려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르세라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여기 어디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이만큼 올라가는 건 더 어렵다고 봐야죠. 왜?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데니까. 이제 르세라핌은 이제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뉴진스도 지금 뉴진스는 뭐 이미 이렇게 지금 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이런 정도죠. 이 그래프는 아니고 한 요 정도 그래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아이들도 어떡하지? 지금 뉴진스 이렇게 오고 르세라핌 이렇게 오는데 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상황이잖아. 아이브는 조금 안도의 숨을 쉬려고 했는데 턱밑까지 막 쫓아와서 개석거라 막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브도 지금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야. 이게 케이팝 이게 시장 우습게 보면 안 돼. 여기쯤 가 있어야지 좀 여유를 가지면서 뭐 좀 갈까요? 뭐 이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있어도 걱정, 이쪽으로 가도 걱정. 걱정뿐이야. 그만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상생적인 경쟁이 시장 자체를 크게 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시장들이 해볼 만한 시장이 된 거고 아마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은 더욱더 확장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위를 담당하는 장르가 바로 여자 아이돌 장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설명이 부족한 거는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댓글을 읽어보고 우리 콘텐츠 만드는데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23년도 꼭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하고 좋고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가 더 잘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